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신비한 이야기, 바로 가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야사 하면은 금강가야, 대가야, 고령과 김해에 있는 그런 가야들만 알고 계시고, 사실 교과서에서도 가야사 내용이 별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가야가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전라북도의 장수군에 장수가야가 발견이 됐어요. 장수군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장수군은 전라북도 위쪽, 무주 아래쪽,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안고원 쪽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가야에서 조금 더 백제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에서 장수가야 유적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흔히 지금까지는 영남지방 중심의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유적지를 발견하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전라북도까지 가야가 진출했다는 부분이 아주 대단한 거죠. 이런 가야 정치체제인 장수가야가 바로 장수군에서 발견이 됐고, 지금 엄청나게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거기 유적지와 유물들이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장수가야가 유적지가 발견됐다라는 기사만 이렇게 접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너무 진짜 약간 소름 끼치게 떨렸어요. 사실 이렇게 새로운 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새로운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인 이야기인데, 고대사는 정말 신비로운 게 남아있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다 유물이나 유적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과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런 게 바로 역사의 매력이 아닌가.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이런 장수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가야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런 장수가야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장수가야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콘텐츠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장수가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런 유적지들, 유물들,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가야 600년의 공백을 한번 저와 함께 세워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증거는 가야사는 좀 되게 신비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문헌 기록이 너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께끼 왕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야사는 그런 무덤들이 되게 독특한 무덤이 많이 나옵니다. 동무덤, 항아리처럼 생긴 동무덤도 있고요. 널무덤도 있고, 그리고 가야사의 그 무덤들 중에서는요, 순장의 그런 흔적이 있는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는 이런 무덤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듯이 장수 지역에 엄청난 가야의 무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토탈 몇 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240기. 45개소의 이런 무덤대들이 나왔고요. 토탈 240기의 중대형 무덤이 장수군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큰 동촌리 고분군은요, 4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전형적인 가야계의 수열식 석광묘가 발견됐습니다. 석광묘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돌널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식은 땅을 파서 만든 이런 식의 돌널 무덤이 가야 계통이 나왔기 때문에 가야의 무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동촌리 고분의 여러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장수군 쪽에서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밖에 볼 수 없는 소중한 사진들입니다. 동촌리 고분들의 근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1호분. 자, 1호분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이 1호 부분에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동촌리 무덤에서 전 이 부분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엄청난 유물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큰 칼도, 대도도 나왔고요. 자, 이렇게 철로 된 칼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야는 또 철기 문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사의 그 대표적인 한 획을 엄청난 문화재가 나왔는데, 이 동촌리 고분에서 편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편자? 편자는 뭐냐면요, 말발굽에다가 깡깡하고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오랫동안 달려면 말 발굽이 닳잖아요. 편자를 통해서 말 발굽이 닳지 않도록 만든 거죠. 말의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고대사의 이런 뭐 제국의 역사 이런 걸 보면은 다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말을 타고 멀리 이동을 하고 막 징기스칸도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정복을 했고, 그런데 이 장수가야에서 이 편자, 철로 만든 편자가 나왔다는 부분은 이 제국이 얼마나 번성을 했으며 말을 얼마나 잘 사용을 했는지 보여주는 엄청난 가치의 유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장수의 이 지배층의 무덤들을 막 살펴보면은요, 조금 독특한 그런 무덤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영남 지방에서 나왔던 무덤 양식과는 조금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무덤 양식이 나왔는데요. 노하리에 있는 이런 무덤 양식도 보여드릴게요. 이 석광묘가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 엄청난 가야의 토기들. 가야는 또 토기로 유명합니다. 가야의 이형 토기라고 하는데요. 토기 자체가 모양이 독특해요. 그래서 그 토기가 나중에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가야는 또 토기의 국가인데 엄청나게 석강묘에서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토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대단한 거죠. 자, 이런 무덤 양식이요. 그 전에 영남권에서 나왔던 무덤 양식은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경계를 호석으로 이렇게 박았었는데, 이 장수가의 무덤 양식은 호석을 박지 않고 이 생토를 좀 고르게 이렇게 정지한 뒤에 다시 되파는 독특한 양식의 봉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영남지방하고도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이런 고분 양식이 나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무덤 양식도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무덤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백화산에 있는 무덤 양식인데요. 이것도 대단한 문화재입니다. 삼봉리 고분에서 나왔던 꺽쇠입니다. 이 꺽쇠는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 목광묘에서만 목곽의 이렇게 연결 부분 꺽쇠예요. 이 꺽쇠는 왕실에서만 사용했던 이 그런 왕실 무덤에서 사용했던 목관에서만 나왔던 이 꺽쇠가 이렇게 대량으로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여기가 되게 많은 왕실이 있었고, 이런 왕실 무덤에서만 나오는 꺽쇠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엄청 독립적인 국가가 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꺽쇠도 나왔고요. 그리고 삼분위 고문에서는 또 마구류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의 그런 안장이라던가 말을 다뤘던 마구류가 나왔는데, 장수가야가 이렇게 말을 많이 타고 다니고 말을 잘 다뤘구나라는 거, 아까 편자도 나오고 마구류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런 나라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고대에 말을 이렇게 다루고 그랬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3번의 출도 마구류들도 보면 다 이렇게 철로 만들었던 아주 세밀한 마구류들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화양리 고총은요, 고총은 되게 큰 규모의 오래된 무덤을 얘기합니다. 이게요, 진짜 커요. 그 전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무덤은요, 사람들이 낮은 산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막 그런 토기들도 나오고 해서 무덤익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총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막 발굴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물리탐사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탐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미리미리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 허가 딱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발굴하게 되는 것이죠. 발굴하는 그 현장 자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 미리에서 물리 탐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큰 규모의 고총도, 화양리 고총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240여 개의 고분이 있다라는 건 장수가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고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동총리 무덤만 이번 9월 달에 이제 국가사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최초로 이제 국가사적으로 장수군에서 최초로 인정을 받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원래 4만 제곱미터를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 21만 제곱미터로 확대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에 있는 문화재가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장수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사를 살펴본 결과, 이 장수 곳곳에 가야계 지배층의 무덤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높은 산 쪽에 막 산성부터 해가지고 봉수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다리 걸러 바로 문화재, 다리 걸러 바로 문화재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진짜 막 이 가야 문화재의 그 역사계 고고학 맛집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모든 지역이 가야 박물관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장수군에서 장수가야에 엄청난 문화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이런 국가 사적을 넘어서서 이러한 진정성이 세계적으로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유네스코 문화재의 지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는 이제 무덤이었고요. 자, 두 번째 증거는 철기를 생산했던 유적지입니다. 가야 하면은 철이죠. 그래서 이제 가야가 변환의 철, 변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철기인데요. 우수한 철기 문화.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청동기를 사용을 했잖아요. 청동기로 칼을 만들고 이런 거를 철기 문화가 결국 먹어버립니다. 철제로 농기구를 만들고 철제로 무기를 만듦으로써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철기 문화는 가야랑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화재인데 그런 철 생산했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철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딱 털을 잡으려면 일단은 철광석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철을 재련한 다음에 식힐 엄청난 또 이런 물, 수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또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장수가야 쪽에 백두대간을 따라서 남북으로 40km 엄청나게 긴 곳에 이 긴 곳에 걸쳐서 60여 개소의 철 생산 관련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철을 생산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데가 이제 장수 대적골 철 생산 유적지입니다. 이 대적골에는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곡이 이제 수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위성사진,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곳의 위성사진이고요. 이게 여기가 바로 철을 생산했던 곳이다 라고 보여주는 증거가 이 슬래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쇠똥이라고 하거든요. 그 슬래그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슬래그는 이렇게 좀 타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생겼어요. 쇠똥이라고 해서 정말 약간 똥처럼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철 생산 유적 중에서 이 대적굴이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생성이 됐고, 그거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부분이 제가 딱 어느 부분이다,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채석장, 숯가마, 그리고 재련로, 그리고 이런 건물지 용해 주조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수가야 쪽에서 이렇게 우수한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철기를 생산하는 곳이 이렇게 60여 개나 있었다는 건 엄청난 발전한 그런 거대 국가가 여기에 위치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그 도성이다라고 하거나 뭐 수도다라고 얘기하면은 산성을 또 빼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산성입니다. 산성, 여러분 남한산성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산성이라는 거는 그 산 주변부터 해가지고 뭐랄까 그 수도의 경계라던가 아니면은 교통로에 분기되는 부분에다가 산성, 방어의 목적도 있고 좀 구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산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침령산성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침령산성에서는 저는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런 되게 멋있는 집수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수시설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게 그대로 발굴이 됐다는 거 대단한 거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침령산성에서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런 토기들, 뭐 이런 토기들과 이런 유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굴 중이라는 부분이 되게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어떤 유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 침령산성 말고도 또 다른 한미산성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유물들을 보여드릴 텐데, 한미산성에서는요 토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가야의 토기들이 대량으로 나왔고요. 많이 부서지지 않은 원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미산성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림이 새겨진 기와도 출토가 됐다고 해요. 자, 글씨가 좀 작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기와도 있고, 이것이 이제 또 발굴이 되면 전체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미산성의 성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사진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게 이 문화재들이 돌은 그나마 그 이렇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돌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 돌들 같은 거 보면 도대체 이게 가야 건지 어떻게 알아요? 다 탄소 연대로 측정을 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야 시기의 산성이라는 거. 이렇게 산자락에 다 산성이 남아있고 여기에 또 엄청난 문화재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봉설이 산성에서는 이렇게 이런 산성의 모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 봉설이 산성은요, 이 문헌 기록상 여기가 거사물정이라는 행정 그런 관리 행정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연구하는 모습, 그런 사진 보여드려요. 여기에 많은 이런 기와 파편이라던가 도자기 파편들 이런 거 계속해서 지금 발굴 연구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을만 많이 보여드렸지만 저도 이거 보면서 와, 이렇게 장수가야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나오다니, 도대체 장수가야는 어떤 나라였을까? 보면 볼수록 되게 신기하고, 와, 어떤 유물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를 놀래킬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봉수입니다. 여러분, 봉수라는 거는 이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거나 뭐 경사가 났거나 뭔가 그런 알려주는 정보 체계죠. 이렇게 불이나 이제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봉수입니다. 근데 봉수라는 것은 집결지가 있어요. 봉수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고 마지막에 알려주는 집결지가 있는데 바로 이 장수가야가 그 봉수의 집결지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장수가야가 이 봉수의 집결지라는 거는 이 장수가야의 그 지배층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그거의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봉수의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봉수 분포들을 보여드리면요. 이 전라북도 지역에는요, 토탈 총 88개의 봉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수군에만 21개의 봉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지역 중에서도 이쪽에 특히 봉수가 또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봉수의 집결지라는 거,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봉수들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번안 봉화산 봉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화산이 쓰여 있고, 요 옆에 봉수 보이시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연기나 불을 피웠던 봉수가 남아 있어요. 자, 이 봉수가 있었던 곳에 이렇게 정각을 만들었던 이 봉수정도 남아있고, 실제로 이 봉수정 쪽에서 장수군 전북 가야 선포식이 이렇게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봉수 축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장수가야 관련된 행사를 여기서 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삼복리 봉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복리 봉수는요, 특이한 점이 이 봉수를 이렇게 쌓는 그런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돌을 깎은 그런 자국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인위적으로 돌을 깎는 이런 부분이 안반층을 인위적으로 딱딱 깎아내고 다듬은 흔적이 삼국시대의 봉수 축조 기법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수가의 봉수 축조 기법이 백제로 이어졌던, 뭐 신라로 이어졌던,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더 앞서간 거니까, 삼국시대보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엄청난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이런 봉수 기법이 나온다라는 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삼복리 봉수에서는 또 이러한 또 엄청난 철기류가 나왔습니다. 이런 철기류도 나왔고, 그리고 약연도 나왔고, 그러니까 철기가 진짜 엄청 발달한 지역이란 걸 알 수 있죠. 이 봉수대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런 장수가에서 막 발굴을 막 하면 막 철기류 나오고 토기류가 막 나오고 지금 막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 가야 문화재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면 와, 진짜 되게 엄청난 문화재들이 되게 나오고 우리가 가야사를 정말 새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영취산의 봉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영취산 봉수 전경을 조금 위에서 찍은 그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영취산 여기 옆에 봉수 있는 돌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수만 보더라도 여러분 봉수를 아무 데서나 이렇게 설치하지 않거든요. 이 봉수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왕이나 지배층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다 뭔가를 알려야 되는 위급 상황을 알려야 되고 정보를 알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봉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곳이 하나의
정말 도성 같은 국가가 존재했다는 걸 또 알려준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대표적으로 고분, 철 생산 누적, 그리고 산성, 봉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장수군에서 계속해서 막 나오고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장수가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좀 신기했다는 부분은 고대 국가에서는 철을 잘 다루는 국가가 앞서간 나라였습니다. 철을 다룬다는 그런 부분은 좀 고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을 잘 다뤘다는 부분, 편자가 나왔다는 부분도 장수가야에서 우리가 꼭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꺽쇠, 그 꺽쇠가 정말 왕실 목관에서만 나오는 꺽쇠이기 때문에 장수가야에 왕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독립국가가 아닐까 또 이런 색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가야가 육가야 연맹체가 있잖아요. 그 육가야 연맹체에 들지 않는 장수가야는 나름대로 되게 큰 독립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독립국가인 장수가야가 다른 가야를 왜 다 연합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만의 또 생각인데요. 이런 장수가야가 번성해서 그것이 또 백제로 이어진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평균 해발 높은 500m 높은 곳에 이런 곳곳에 봉우리에 산성, 봉수 막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은 이 장수가야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연구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많은 연구와 그런 증명 이런 것이 되면 정말 이게 장수가야가 되게 학계에서 되게 집중을 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이런 장수가의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면 유네스코로까지 지정될 수 있는 이 고대의 유물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장수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다 생소하고 새로 보는 사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유창하게 고고학적인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좀 되게 아쉬운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왜냐면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도 전문가분들한테 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가야 문화유산이 나왔다라는 부분, 우리가 영남에만 가야, 뭐 대가야, 금강가야 뿐만이 아니라 장수군의 장수가야에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수가야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수가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정말 제가 최근에 이거 장수가야 연구하면서 아는 교수님하고도 좀 통화를 했고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거의 한국 고대사 연구 100년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가치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 지원도 받고 연구를 해서 장수가야의 그런 비밀이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이 장수가야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 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9월 6일에 장수가야 관련된 지역 행사에 직접 가가지고 생중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이제 전문가분들, 해설사분의 그런 설명도 들으면서 실제로 제가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설레이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장수가의 비밀을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장수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1500년 전에 이런 장수가야 화려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장수가야 갔다 와서도 좋은 컨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